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은 집단 수용시설 피해 생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발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집단 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 생존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과 회복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김예지 의원님, 그리고 집단 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여러분, 그리고 지원단체가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성감학원, 영아숙, 재생원,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강제 수용과 폭행, 성범죄, 강제 노역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돼 왔습니다. 또한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과 부실한 관리 속에서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결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자신의 피해를 또다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서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설 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 생존인들이 더 이상 개별 소송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집단 수용시설 등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간 개별 시설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인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되어 집단 수용시설 등에서의 국가폭력 피해 생존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법 제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피해 생존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예지입니다. 오늘 저는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 수용시설 등 인권 침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집단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와 보호, 갱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빼앗겼고 폭력과 강제노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서산개척단, 영아숙, 재생원 등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노력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러 집단 수용시설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은 끝이 아닙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장기간 시설 수용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도
기존 복지급여가 중단될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도 남아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3월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피해 회복 지원센터를 통해서 심리 회복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생존자들이 보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년 후견, 신탁 등 재산 관리 지원을 마련했으며 법률, 의료,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피해 생존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반복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연대해 주신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한종선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자리에 저희 누나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저희 누나가 정신장애인 중증 환자로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계기도 정신병원에서 20몇 년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저희 아버지와 누나를 보고 이 억울함을 좀 알려야 되겠다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그 삶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존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준 가해자는 그에 맞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고 그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민주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인 저와 우리 피해 생존자들은 힘들고 고된 10년 동안의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버텨왔고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고 그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뭐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나를 탓하며 가족을 탓하며 살아왔던 원망들이 이제 무엇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스스로 존엄을 찾아가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피해 생존자들이 이제는 허탈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누구 하나라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일에 다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피해 생존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출범하는 메아리 재단 우리는 집단 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함께하고 국가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가는 데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셨을 때 이런 인권 유린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누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저처럼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재판입니다. 자기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의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책임 회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생존인들에게 명예와 존엄성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길은 국가가 선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 생존인에 대한 이 사실에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을 극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손을 함께 잡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아동보호소 피해 생존자 장창열입니다. 저를 비롯한 피해 생존자들은 어린 시절에 시설 수용되어서 갖은 폭력과 감금, 인권 침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년에 가까워지면서 그 시절의 상처가 객도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는 저와 같은 피해를 대해서 모르는 척했고, 저 역시도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 생존자들은 당당하게 모임을 결성하고 평생에 걸친 상처를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사회를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진실화위원회에 우리 피해 사실을 진정하여 조사를 받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진실화위원회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우리 피해를 알아주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아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피해 생존자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 영아석 재생원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손석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4년 7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고문 방지 협약에 다녀온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었고, 분명히 공약에서도 이렇게 오늘까지 특별법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라고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시간에 그나마 다행히 여야 남인선 부회장님, 그리고 김혜지 의원님, 그 밖에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 주위에는 국가폭력에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했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들 피해자들은 궁금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동료 중에는 시설을 나오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전원되어 오늘까지도 수용되어 있고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티며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삶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는 집단 수용시설 가해자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와 피해 생존인의 시민으로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이에 국회도 오늘 특별법이란 첫 발걸음이 될 집단 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또한 저희 국가폭력 피해 생존인들도 여기에 충분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저희 국가폭력 피해 단체들은 앞장서서 투쟁하며 싸워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 우리 피해자들과 같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